희망찬 미래, 밝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해진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교육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님을 모시고 2016년 복지와 교육 정책에 대해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도민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도민들께 복지교육감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린 충북교육감 김병우입니다. 그동안 저는 복지가 소비나 소모가 아니라 투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 복지를 확충하고 그것이 교육의 중요한 영역이고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복지교육감이 되겠다 이렇게 비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복지를 확충한다는 것이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고 재정이 수반되는 일이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이라든가 하는 그런 교육 재정난 속에서 아주 질 높은 복지를 확충해 나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이라든지 하는 필수 복지 정책은 아주 충실히 해 나가서 도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교육가족들 학부모 여러분들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육 복지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그런 다짐의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첫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네. 새해 목표를 듣기 전에 지난해 도교육청을 돌아볼 때에 이룬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는 저희가 그 법고 창신을 하는 해로 만들자라고 하는 키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한 해를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도단위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이 되기도 하고 또 연말에는 교육부가 두 가지 아주 기본적인 핵심 부문의 우수교육청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 충북교육청이 두 가지 부문에 다 선정이 되는 이관왕을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그 본연의 영역이라고 하는 학력 부분에 있어서 기초학력 우수교육청에 선정이 되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그 학력 우수교육청을 뭐 여러 해 계속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 있어 왔어요. 그게 이제 뭐 스트레스가 학생들의 그 학업 스트레스가 높다든지 중도 탈락률이 높다든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자살률이 높다든지 하는 그늘이 있어 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학력 우수를 지향하다 보면 같이 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교육부에서 그 생명 존중 분야라고 해서 또 그쪽에 자살률 지표가 많이 개선된 호전된 그런 교육청에 또 우수교육청을 선정을 했어요. 우리 충북교육청이 기초학력 분야와 그 생명 존중 우수교육청으로 다 선정이 돼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두 가지 성과를 다 이룬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과학 분야, 체육 분야 성과들이 많았는데 교육의 성과라고 하는 게 뭐 단기적으로 낼 수는 없는 거지만 역시 그렇게 중요한 지표들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이 저희는 법고 창신의 그 우리의 목표를 다 이루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좀 뿌듯해하고 우리 교육가족 도민들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난해 많은 우수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2016년도 충북도 교육청이 새로 세운 목표와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예, 금년 2016년도에 저희들 그 충북교육의 방향이라고 하면 일단은 충북형 미래학력 신장을 중점 목표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의
그 경쟁 교육을 넘어서 배움을 즐기는 그 배움 중심의 그런 협력을 통한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 이것을 이제 첫 번째 지향 과제로 두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학교 교육 과정을 아주 다양화, 특성화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문화를 소통과 협력의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자, 학교 문화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지역 사회와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나가자. 그렇게 해서 일단 그런 방향으로 충북 교육을 가져가면서 몇 가지 또 핵심 뭐 분야를 그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목표와 방향을 잡으셨는데요. 특별히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교육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네 가지 뭐 핵심 사업이라고 할까, 역점 사업이라고 할까, 이제 그것을 두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첫째는 행복 씨앗학교라고 하는 충북형 혁신학교, 그 행복 씨앗학교 운영을 내실화하자. 이제 작년에는 10개교 행복 씨앗학교와 21개 교회 준비학교를 두었었는데, 그처럼 이제 올해도 10개교 그리고 또 20개 교회 씨앗학교와 준비학교를 선정을 해서 그 행복 씨앗학교 운영을 내실화하자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즘의 그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진로 교육 강화. 그리고 세 번째는 고교 교육력 도약. 우리 교육이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교육에 대학 입시에 또 초점이 맞춰 있고 이래서 고교 교육력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충북 같은 경우에 이제 청주 시내의 평준화가 지금 거의 안정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모든 학교들의 교육력을 고루 높이기 위해서 뭐 선호학교, 비선호학교를 좀 없애는 그런 여건 조성과 또 배정 방법의 개선, 그렇게 해서 전체 지금 이제 변화되어가는 그 대학 입학 전형 방식에 맞춘 고등학교 교육력을 도약시키자 하는 것이 세 번째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선생님들이 좀 더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을 해드리고 또 그래서 배움 중심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자. 그 네 가지가 역점 사업입니다. 충북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교육이 따로 있으실 텐데요. 그걸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모두 인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제가 교육복지 부문에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을 세우면서 복지교육감으로 불리고 싶다 하고서 이제 도민들 앞에 공약을 내고 또 선택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복지의 이제 중요한 그 방향은 보편복지, 보편복지 쪽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좀 확충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실 그것이 단지 그 어떤 학생들을 위한 복지를 넘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 절벽에 맞부닥쳐 있다고 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해서 보편복지의 교육복지를 확충해 나가겠다 이렇게 좀 약속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교육 재정난 속에 충분히 실현되지 못해서 부분적으로는 제가 좀 유보하고 축소하는 뭐 그런 좀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벌써 전국에 모범을 보여왔던 그 학교 무상급식 부분은 확대는 할 수 없었지만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은 좀 줄어들었지만 자체 투자를 늘려서라도 계속 안정화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교육복지 범위가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되어 왔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의무교육 그 기간 중에 초중학교에 뭐 수업료나 이제 이런 건 다 없어졌지만 이제 급식도 무상으로 차차로 이제 뭐 교과서 대금
이렇게 확대되어 왔었잖아요. 그 이제 그것을 이제 체험학습비나 수학여행 같은 거, 그다음에 뭐 교복 지원 같은 거, 점차 그렇게 확대되어 나가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확대해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재정난이 좀 해소가 되고 재원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 보편복지 영역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만은,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이제 조금 더 뭐 어려운 그 계층이나 지역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먼저 시작을 해서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관심이 많았던 만큼 말도 많았던 누리과정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적 그 관심과 요구 속에 우리나라 이제 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그 중에 특히 교육 복지와 관련되는 것들은 학부모님들의 아주 지대한 관심 속에 그동안의 주요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어 왔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이,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에서는 무상 보육이, 그렇게 뭐 주요 공약으로 국민적 선택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무상 급식 부분은 제가 뭐 공약한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감당하겠다 해왔지만, 이 누리과정 부분은 사실 대통령 선거 시에 대선 공약으로 채택이 돼서 중앙정부 과제로 이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재정난 속에 이 시행의 책임을 교육자치 단위로 이렇게 전가시켜서 뭐 몇 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점차 교육감 책임으로 넘겨지듯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채로 그 재원 부담의 책임만 떠넘겨지는 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제도 정비부터 해라. 그리고 책임을 넘길 때에는 법에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도 같이 염출해서 이렇게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채로 재정 지출 부담만 떠넘겨져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저희 보통교육이, 그야말로 지방교육 자치 영역의 보통교육이 침해를 받게 되고 훼손이 된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 이게 1,300억에 달합니다. 이 1,3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감이 관리 지원해야 되는 각급 학교의 운영비를 다 합친 규모입니다. 그리고 충북교육 전체 예산의 가용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액수입니다. 이 부분을 떼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 지원에 써라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저희가 비명을 지르듯이 해왔던 것인데, 어쨌거나 그런 상태로 계속 도민들의 걱정을 사면서 또 도의회에서도 억지로 그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런 부담을 강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좀 저희는 다시 재요구도 하고 하는 그런 논란의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말로 그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중앙정부가 빨리 나서서 좀 해결책을 찾아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만은, 당장 눈앞에 보육 대란이 또 닥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또 내몰래라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좀 무리한 방법으로 편성은 돼 있지만 6개월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 집행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 한숨은 돌리고 시간은 벌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 기간에 빨리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달라. 그리고 우리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유보통합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방향이라고 한다면 일정한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하겠다. 그것을 같이 나서서 무릎을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보자라고 이렇게 계속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 방법의 하나로 사회적 논의기구도 가져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자 하고 있고, 근데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중앙정부가 이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 그래 그거를 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는 방식이든지 아니면 특별 어떤 교부금을 마련해서 내주든지 해야 된다. 그런 이제 그런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저희들도 그 고민을 나누는 한 주체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지만 이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더 덜어질 것 같고요. 이제 누리과정 이외에도 아무래도 많은 관심사였던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또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충북의 무상급식은 사실 무상급식 그 의제가 전국적으로 떠오르던 그 2010년도에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같이 공동 공약을 내세워서 사회적 의제로 선택을 받았던 바 있죠. 그리고 그 전국에서 가장 앞서서 이루어낸 그런 모범이었고, 그래서 충북의 자랑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부터 도에서 같이 5대5로 분담하자라고 했던 그 애초에 그 이제 약속을 이제 다른 이유를 대면서 91억을 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이제 그 논란이 길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정말 그렇게 지원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이유에 합당하고 하지 않고를 떠나서 결국은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한 역시 교육 재정의 부담으로 따르고, 그것은 역시 교육 여건의 악화로 이어진다. 91억 정도면 91억이 사실 적은 규모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 1년 가까운 그 공방을 벌였는데, 결국은 정말 그 솔로몬 재판에 생모된 심정으로 이 귀한 이 교육 복지에 이 성과가 훼손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심 속에 부모님들의 걱정을 들어드리고 그 학교 급식, 무상 급식의 보편 복지의 의제를 계속 가져가는 방법으로 결국은 다른 데 투자를 돌려서라도 이 복지 정책은 계속해 가겠다. 그렇게 해서 금년 2월 2일자로 이제 지사님하고 합의해서 확정한 내용은 이제 2018년도까지, 그러니까 우리 임기 내에는 흔들림 없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것이 이제 학부모님들을 도시락 부담해서 들어드리고, 또 그것을 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습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가져갔던 것이어서 계속적으로 교육 복지 아젠다이면서 그 자체 교육인 그런 영역으로 계속 살려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제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 일선의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 직접 가르칠 때부터 학급 경영을 할 때 학생들 앞에서 또 학부모님들 앞에서 저는 편애하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편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의아해 하시죠. 예, 그것은 불편하고 부족하고 따돌림 받는 친구는 특별히 사랑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였었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고루 관심을 두고
사랑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진 사랑을 n분의 1로 나눠주는 것만이 그런 사랑의 배분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정말 선생님 없어도 이미 받는 사랑이 넘쳐서 사랑에 빠져 죽는 아이들도 있는데 정말 선생님 아니면 사랑받을 곳이 없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조금 더 챙겨주고 살펴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의미에 좀 치우친 사랑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게 편의 선언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그거를 부당하다고 생각지는 않고 우리 같이 그렇게 해볼래? 그러면 정말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어떤 여력이 있는 친구들은 다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되어서 책임이라든지 또는 그 교육감의 재량의 영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할 때 정말 똑같은 심정으로 좀 특별히 뭐라고 그럴까요? 관심을 둬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 중에 특히 이제 이 특수교육이 필요로 한 장애 학생들에 대한 보살핌이나 케어 같은 것은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에서 지금 두 번째로 특수교육원을 이제 우리 본청의 직할기관으로 직속기관으로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교육적 배려는 그 장애 아들과 비장애 아들의 어떤 통합적인 교육 여건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 특수교육 교사들의 그 법정 정원 확보율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교육부에 얘기해서 많이 확충해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특수교육 부문의 그 관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서 여건이 좀 더 나아지고 우리 장애 학생들도 정말 좀 더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 아래에 사회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복지TV를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요즘 이제 새 학년도가 출발을 해서 학교들이 참 바쁩니다.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과 눈 맞추고 마음 나누고 하기 바쁜데요. 어쨌든 금년에는 저희는 요차 불피의 해로 슬로건을 그렇게 만들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차 불피라고 하는 것은 좋아할 요자에 이차, 아니불, 또 피곤할 피. 그래서 무엇이든 좋아하면 지치지 않는다, 피곤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부를 마냥 힘들고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라. 호기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 공부도 재미있는 것이고 신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저절로 잘해진다 라고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선생님들의 교수활동이나 또 학부모님들의 일이나 운동선수들의 운동도 그것을 즐길 때 지치지도 않고 성과는 저절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 이제 금년에 우리 충북교육도 여러 가지 부문에서 어려움 이어지겠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하는 공부와 일들을 즐겁게 해서 지치지 않고 성과는 저절로 내는 해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요. 우리 교육가족들과 특히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들께서 요차 불피를 염두에 두시면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 복지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은 교육으로 있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정말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김하원이었습니다.